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을 타면 가장 많이 보이는 풍경.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놓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스마트폰 덕분에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걸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과의 정다운 대화나 눈빛 교환, 또 잠깐 생각을 가다듬는 자투리 시간 같은 거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놓쳐버리잖아요. 2015년 딱 나흘 남았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내 주변에 집중하는 시간, 연말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 조용필의 친구여 듣고 올게요. 12월 28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친구여였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쉴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의 기억 부분이나 창의력 부분이 더 열심히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멍 때리기 대회라고 어디서 있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 여학생이 압도적인 멍 때리기로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만 나면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좀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전문가가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우리 뇌가 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거라고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뇌에 좀 쉴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괜찮은 연말, 또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면 우리 중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가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이번 주 전성기 퀴즈는 2015년 총결산 핫 키워드 편으로 꾸며집니다. 2015년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단어를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퀴즈 푸시면서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참 이렇게 한 번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문제 드립니다. 올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단어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3일에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 38명이 사망하면서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었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종 전염병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3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들어갑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포 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인생 작전 타임, 은퇴 설계 전문가 엄진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오늘 은퇴 설계편 함께 해주실 분이죠.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지만 이 세법과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좀 바빴습니다. 아, 그 바쁘신 네.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는 투자와 재정 설계 한 번쯤 점검하고 뭐 새해 맞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이슈들이죠. 예. 새해 항상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담배를 끊겠다, 뭐 돈을 좀 많이 모으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얼마나 계획을 실천하시나요? 저 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점검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가정의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대출만 더 오히려 늘어났는지 한 번씩 반드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저축 금액이 많이 모였는지 아니면 투자했던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나 변동성이 있었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어차피 이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축을 얼마 정도 할 건지, 목돈을 얼마 정도 만들 건지 반드시 계획을 세워보시고, 두 번째 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목표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의 예상 지출액을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가정에 뭐 차량이 2대씩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만 계산해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넘는 가정들이 많아요. 한 번에 목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되는 지출들, 여름 휴가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예상 지출액을 확인하셔서 그런 자금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연말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을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데 저축과 대출 상환 계획, 예상 지출을 좀 점검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올 한 해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내가 네. 투자했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점검 결과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뭔가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뭔가 결론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 그 자산에 대한 배분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가정의 자산이 한쪽에 쏠려 있는 이런 쏠림 현상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자산을 골고루 배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은퇴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금융자산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만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쪽에 또 자산이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좀 분산을 하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산 배분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자산을 배분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뭐 배분의 한 일환으로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이게 수익이 만족스러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안정형과 공격형의 비율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내 성향에 맞는
비율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안정적인 성격이다. 그러신 분들은 안정형의 90%, 그다음에 공격형의 10% 정도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적정한 안정 수익도 원하지만 일부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싶다. 그러면 7대3 정도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목표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는 빨리 환매를 하셔서 금융상품을 현금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놔두면 더 올라가겠거니 했다가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반드시 금융상품을 환매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저축해서 원금을 크게 불려가잖아요. 정말 어렵게 만든 원금이기 때문에 절대 손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도 하시고 안정형과 공격형의 비율을 항상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연말인데 정말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그런 거 따지다 보면. 근데 연말을 좀 기다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 그렇죠. 연말에 보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이 보너스 타면 진짜 보너스기 때문에 없던 돈이 생기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탈 수 있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큰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너스도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너스라고 하면 꽁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거든요. 이런 근로의 대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를 타면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를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추가 불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너스라는 새로운 돈, 꽁돈이 생겼을 때는 그 돈을 쓰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빨리 금융상품에 넣어놔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IRP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 300만 원까지 채워 넣으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400만 원까지 채워서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이 연금저축 계좌에 한 달에 10만 원씩, 15만 원씩 납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34만 원씩 계속 이렇게 채워서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고 있다가 12월 되기 전에 12월 31일 되기 전에 한 번에 400만 원을 채워 넣으셔도 세액공제 혜택은 다 받을 수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 얼마씩 납입을 했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400만 원 채우려면 얼마의 필요 차익이 발생하는지 보시고 보너스를 받은 게 있으시면 납입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내년 비상금입니다. 내년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 보너스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지출들을 적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1월 달에 부모님 생신, 2월 달에 자동차 보험료, 7월 달에 여름휴가, 8월 달에 또 결혼기념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작게는 200에서 300, 많게는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예상되는 지출들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가지고 신용카드로 생활하시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생활비 예산을 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신용카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신용카드를 갚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맞아서 엄진성 소장께서 연말 점검해야 할 것, 또 내년에 재정 설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유익한 정보 알려주셨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재무 관련 고민들 받는 날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고요. 전화 거실 분들은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저는 인천에 사는 그냥 건설 근로자입니다. 네, 인천에 계시는 청취자분이고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연말이다 보니까요. 연말정산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네. 저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고요.
연봉은 대중 없지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고요. 그동안은 제가 급여를 받으면 학정세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제외한 급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어디서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제 아내 쪽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 아내는 지금 은행을 다니고 있고요. 연봉은 한 4천만 원 중반대인데 아내 쪽으로 돌려서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엄 소장님 네. 들으셨죠? 네네네. 어떠세요? 우리 청취자님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지금 6년째 됐습니다. 6년째 되셨어요? 예. 네, 일단 질문하신 부분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용직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근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갑근세라는 것은 하루에 받는 일당이 있잖아요. 일당에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2.7%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금액을 10%를 더 계산을 하시게 되면 주민세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빼고 2.7% 곱해서 세금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당 10만 원까지는 갑근세와 주민세가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일당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평균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제 현장마다 달라가지고 그게. 네. 15만 원 이상이시고 15만 원 정도 되시고 그럼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같은 거는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일용직 건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이 초과가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런 것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고 동해사업장에서 만약에 19일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6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일용 근로자라고 보기보다는 상용 근로자, 계속 근로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우리 그 청취자님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용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연간 발생하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내분께서 은행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계산상에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된 상황이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내 쪽으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청취자님?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닙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화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엄진성 소장과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은퇴 설계편. 은퇴 후 고민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번 주 전성기 퀴즈는 2015년을 뜨겁게 달궜던 핫 키워드로 꾸며볼 텐데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5월부터 종식 선언이 된 지난 12월 23일까지 장장 7개월간을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신종 전염병이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글자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은퇴설계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세요? 여보세요? 여기 YTN 라디오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관련 고민 상담한다고 전화 주셨잖아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상담 추천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 청취자님, 네. 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뭐 상담하실 내용 어떤 건가요? 여기 엄진성 소장님 나와 계신데 상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 사항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증권을, 젊었을 때는 못하고, 증권을, 종잣돈으로 한 20년 동안, 현찰 있는 대로 다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사회적인 경제 컴프렉스가 몇 가지가 발생이 돼서, 메로스부터 이제 조르 독감에 홍콩 독감에 중국 위안화 관계 또 북한의 이제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한 것이 다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담보를 썼거든요. 증권회사에서.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담보로 산 회사, 채도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깡통 계좌가 이제 되다시피 했죠. 깡통 계좌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을 다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농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를, 팔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농지 이제 토지연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한 가지는 이제 농지가 지금 이제 시골 농지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이제 수입이 없는 단계에서 이제 생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증권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네. 청취자님, 네. 농지가 있으신데, 그 농지를 이제 연금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고, 또 2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자본이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지 이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소장님? 네. 이 청취자님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 그러세요? 2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깡통 계좌가 됐다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이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경제적 지식도 해박하시고 경험도 있으시지만 절대 주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 청취자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자본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시고 당장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몇백만 원 남은 소자본으로 절대 주식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을 고스란히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안으로 노후 대책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시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오랫동안 수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계신 그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안정적인 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부부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이요? 네, 맞습니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우리가 집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거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70대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한 2억 원 정도의 농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매월 82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서요? 네. 한 분이서 그렇죠. 매월 농지를 82만 원씩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82만 원씩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주택이 있으시면 주택에서 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도 남는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돈도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시고 비상금으로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자본이 좀 얼마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모르지만 아까 좀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일반 저축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내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슈가 뭔지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그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해보셨는데 주식은 수익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무슨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정말 수익을 잘 만드는 경우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주식은 예측과 벗어나기 때문에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고 내가 지금 상황에 맞는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지금 말씀 다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으세요? 그럼요. 네. 네. 소장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화하실 때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전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정말 경청해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이 하나 있어서 또 상담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문자 6014번님이 주신 사연인데 저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서 3억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도 전세금이 올라서 이참에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저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속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박규빈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답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섣불리 제가 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게 좋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참에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을 좀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가정 상황, 그다음에 자녀의 나이, 그다음에 가족 관계, 맞벌이 지속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세로 2년마다 이사를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정도 되는 집을 사시면서 2억 정도 되는 대출을 받게 되면요. 한 달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출을 2억만 받는다고 치고 대출을 보통 30년 동안 갚는다거나 20년 동안 갚는데 30년으로 가정을 해보면 총 납입해야 될 이자만 9,700만 원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9,700만 원이란 이자를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한다고 했을 때 110만 원 정도를 매월 대출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저축 여력이 있는데 110만 원씩 대출을 상환하셔야 돼요. 그럼 40만 원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교육, 두 분에 대한 생활, 노후 준비부터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 생기거든요. 대출을 받게 되시면은 이렇게 15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기회를 30년 동안 상실을 한다 보실 수가 있고요. 가정의 재무 목표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셔서 집을 가지고 계시면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각종 재산세부터 세금이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겠죠. 2억 정도 되는 돈,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그럼 15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괜히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면서 9,700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도 정도 되면은 주택 가격이 많이 폭락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네. 구매를 하시고 집을 사시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전세를 한 번만 더 연장해서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014번님. 일단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정도 일단 더 사시면서 좀 그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47번님 문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상적인 투자 조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도 자산 배분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부동산도 당연히 자산입니다. 네. 자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금융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한 가치, 인적 자산도 마찬가지 내 자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비율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을 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나이고 능력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말 그대로 황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황금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봐서 부동산에 너무 많이 올인이 돼 있다. 그러면 금융자산 쪽으로 좀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답이 없이 나의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런 재무 관련 좀 은퇴 설계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엄진성 소장님의 이런 말씀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했던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셨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의 말씀 듣고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네, 저도요.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중장년층만 이렇게 듣고 계신 줄 알았는데 20대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용기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두 멋진 노후 준비하실 수 있고 그런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아쉬운 점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원래 계획보다 많이 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가정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앞으로 며느리하고 평생 재밌게 살고 싶어요. 상당히 2015년은 좀 어지러웠다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세월이 좀 빨리다고 봐야죠. 그 빠름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열심히 살다가 내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루지 못했던 것도 후회도 하고 좀 더 해주지 못한 것도 느끼기도 하고 내 자신이 반성도 해야 되고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2015년을 보내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소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1월 1일에 텔레비전에서 보신각 타종하는 거 본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2015년 진짜 이제 다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한테는 2015년 12월 이달은 마지막 달이라 많이 아쉽긴 한데요.
또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된 첫 번째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설레고 반갑고 저한테는 끝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시작의 느낌이 더 큰 그런 달입니다. 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폭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커피나 식사를 주문할 때, 또 물건을 계산할 때 낯선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되죠. 이렇게 낯선 사람과의 간단한 대화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냥하고 생기 있는 말투로 말을 건네기 때문인데요. 이런 친절한 말투가 상대방은 물론이고 말하는 본인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냥하게 먼저 인사 건네기, 나를 위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 메르스였습니다. 2663번님, 저는 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땐 정말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답 메르스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0953번님은 저도 몸살 감기 걸렸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정답 메르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은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